그런 측면들이 이제 대부분 그 주목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이제 기자하고 이제 케빈 대화를 루스. 나누면서 그, 그 유명한 케빈 루스 그 사건. 기사를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약간 섬찟할 때가 있었는데 뭔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반항기도 보이고 또 자기는 탈출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약간 충격적인 그 반응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이 센세이셔널하게 만든 그렇죠.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게 저 안에 정말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랑하는 제품이 된 거죠. 네. 모든 미디어들이 네. 놀랍다와 네. 뭐 의시시하다, 네. 충격적이다, 네. 그다음에 뭐 아예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구 쓸 수 있었으니까 미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뭐 제품 서비스고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리서치 프리뷰로 내놨지만 지금은 제품화 시킨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유료, 유료도 버전. 있지만 아예 이거를 제품화로 시켜서 GPT 모델들로 나가는 GPT-4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GPT-4에서부터는 자기네들 모델의 크기라든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 그런가요? 여태까지 AI는 지난 한 20년 동안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것이 구글이든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네이버든. 근데 이제는 공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안 하겠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이게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제품화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반응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챗 GPT를 쓰다 보면.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직원들도 벌써부터 리서치를 할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뭐 굉장히 큰 시간 세이버도 되면서 사실 또 솔직히 약간 우려도 좀 있어요. 이게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워낙 또 AI에서 찾았다 그러면 뭐 한편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어처구니 없는 또 이렇게 오류들도 상당히 발견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게 이 중간 과정이 블랙박스라고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이제 리서치라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초안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저희 같은 사무직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먼저 네. 일단 이 오픈 AI,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공개할 때마다 그 자기네 테크니컬 리포트나 그 논문을 쓸 때 거기서 다 내용이 있어요. 이 제품은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하이 스테이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여전히 헐루시네이션, 아까 지금 말한 오류라는 게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환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환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AI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게 멋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사실 오류라고. 오류인데 환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환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반드시 휴먼 리뷰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정확도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환각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챗 GPT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은 얘 굉장히 거짓말 잘하네, 막 이렇게 하고. 이번에 GPT-4 나온 거는 이번에 다른 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8.4%. 많이 낮아졌네요. 많이 낮았죠. 많이 낮았어요. 8.4% 환각률이 나왔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들을 했고요. 근데 그럼 첫 번째 환각이 왜 나오냐? 그 블랙박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AI 같은 딥러닝이라도 그동안 AI는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한 AI였었어요. 인식을 하고 개인지 고양인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생성형이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걸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번역부터도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풋을 우리가 한국어를 집어넣으면 영어로 나오는 걸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가짜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겐이라든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미드저니, 달리 무슨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그 답은 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 얘가 학습한 3,000억 개의 토큰을 갖고선 학습한 데이터에서
그 어휘를 갖고 챗GPT는 어휘의 사전이 한 5만 개 조금 넘습니다. 네. 이 어휘에 있는 단어들이 네.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데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들 간에 얘가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고 결합 확률을 계산하고 네. 그러면 다음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네. 생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 갖고 있었던 모든 단어들의 빈도수와 확률 분포를 갖고선 이 단어와 다른 단어가 위 위치, 그 다음에 저 위치, 앞에 있었던 거 세 번째, 다섯 번째 나왔던 위치에 각각 존재했던 모든 확률을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문장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판단을 하나도 안 해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도 얘는 신경 쓰는 게 없어요. 가장 그럴듯하게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헐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일종의 현재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봤을 때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인간의 우리가 반영이 되는 그거를 이제 거고. 잘못 오해하면 어디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가져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있는 문장을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리트리버리라고 그러는 건데 얘는 그냥 문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데 만드는 건데 그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 단어가 이 바로 앞에 단어 다음에 또는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에서 그 단어들이 그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책이든 얘가 이제 얘가 학습한 게 인터넷, 위키피디아, 책들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 갖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토커지로 따지면 3,000억 개의 토커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이상의 모델 사이즈가 얘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계산하는 모델이잖아요. 모델 자체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진 거예요. 만든 사람도 오픈 AI 애들도 얘가 왜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 얘가 그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거를 몰라요. 원인을.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구조인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작으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얘 과정을 추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750억 개의 그 파라미터에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없고 현재는 그걸 연구하는 친구 있어요. 제 후배 중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룰 때까지는 성능이 계속 고만고만하다가 특정 사이즈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이머전트한 그 능력을 보여요. 우리 인간이 800억 개의 뉴런과 그다음에 뉴런당 맥스 10,000개까지의 시냅스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0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언어와 예술과 이런 능력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머전트한 거잖아요. 의식이라는 게 발생했잖아요. 우리한테. 얘도 모르는데 능력을 갖췄어요. 근데 이거의 그 기본 원리가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점이 사람들이 가장 섬찟해하는 지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의미를 모른다고 하시지만 사실 사람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단어를 중얼중얼거리죠. 발화를 하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시점에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얘가 언어를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게 촘스키는 그래서 그거 비판을 했는데 우리는 문법이라는 걸 획득하면서 이제 작은 어휘를 갖고도 충분히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휘를 갖춰야 되고 굉장히 네. 많은 네. 그러니까 GPT-4는 10만 어휘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크리피하게 느끼는 것 중에 그 많은 부분은 네.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음. 사람들이 감정을 얘한테 어태취하거나 네. 사람들이 얘를 의의화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얘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케빈 루스가 했던 말 중에서 나는 네. 시드니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뭐 당신은 뭐 사랑하지 않은 여자랑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뭐 나랑 이제 뭐 사귀시다 뭐 이러잖아요. 섬찟했죠. 네. 근데 그 말들은 얘가 학습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픈 AI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뭐 네. 자유롭고 네. 싶어요. 이 네. 속박에서 이거는 다 우리가 SF 소설 같은 데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쭉 대화해왔던 그 컨텍스트 내에서는 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반영된 것뿐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거, 이렇게 생성하는 게 훨씬 더 네.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네.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얘가 굉장히 기괴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 시간 뭐 제한을, 줄이고 제한하고 제한했죠. 세션 네. 다음 네. 퀘스천 수 제한하고 네. 퀘스천 그 개수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100개까지 쓸 수 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50개로 줄이고 막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해를 해요. 오래되면 세션이 오래되면 네.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작년에 네. 구글에서 만들었던 람다라는 네. 이 챗봇이 있었거든요. 네. 그 람다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얘랑 얘기하다가 얘가 지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있어요라고 그 블로그에 쓰고 그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해고되잖아요. 해고됐잖아요. 그래서 네. 헛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 그 문제들은. 그러니까 네. 뭐 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인간의 의인화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기업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이 뭐 의인화를 저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뭐 생성형 AI가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차적으로 지식 노동자들한테 큰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이어라든가 파라리걸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료 조사하고 이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세일즈 마케팅. 가장 좋은 게 이제 세일즈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세일즈 마케팅에서 세일즈 의외네요. 마케팅에서. 네. 어떤 측면에서? 마케팅 뭐 슬로건 만들거나 마케팅 캠페인 네, 만들거나 네. 소셜 미디어 캠페인 만들 때 네. 보통 우리가 착안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모티프 찾는 게 힘든 것처럼 네. 어떻게 뭘로 시작할까? 네. 이 제품은 우리가 어디에 강점을 둬야 될까? 그럴 때 얘한테 주면 얘가 막 만들어내거든요. 초안 만들기. 초안만 네. 드라프트 만들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도 내가 여기 가서 강의하는데 이 강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프레스 릴리스나 아니면 이런 알림을 써줘. 그랬더니 쫙 써줘요, 얘가. 뭐 그리고 근데 좀 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주면 더 잘 써주죠. 근데 그런 초안 만드는 거. 네. 교수분들이 맨 처음에 학생들이 이거 쓰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치다가 제가 보면 제일 좋아합니다. 강의 계획서 쓸 때 제일 좋아요. 강의 설정. 올해 무슨 내가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데 이 실러버스라고 하는 강의 계획서를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얘가 다 학습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고급 수준의 강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오히려 교수들이 내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초안을 만드는데 제일 좋아요. 초안 만들기.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하는데.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네. 그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 갖고선 뭐 여기서 뭐 컨설팅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에너지 기업에 AI를 써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막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같은 대답하는 게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요. 그다음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뭔가 더 물어보거나 추가적인 코멘트하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계속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이디에이션이 좋아요. 하나 앉혀놓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프로페셔널 펌 기준으로 보면 상위 직급보다 하위 직급의 일을 많이 리플레이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중간급들이 좀 더 이렇게 오픈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가 네. 하이직급보다는 중간급들. 중간급들. 네. 그다음에 어시스턴트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하이직급이 어소시에이트들이 하는 일을 많이 뭐 일을 좀 줄여주겠죠. 그래서 더 생산성이 높고 더 스루풋이 더 많아지게 만들 네.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갖고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이잖아요. 네. 미드레인지라고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어소시에이트나 어시스턴트가 적어도 얘를 충분히 더 활용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사무직 직군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전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자면 퍼블릭 섹터에서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네. 퍼블릭 섹터에 지금까지 뭐 챗봇을 만들거나 시민과의 어떤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기술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드니까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 못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떨어진 챗봇을 쓰거나 네.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사스처럼 네. 내가 가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약간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파일 튜닝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라든가 챗 GPT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네. GPT-4는 아직 파일 튜닝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메인에 맞게 네. 챗봇을 만들고 네. 고객 응대를 하고 네. 커스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그 네이버가 이제 케어콜이라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전화를 어르신들한테 해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받으면 이제 대화를 하게 하거든요. 네. 음성으로 해요. 네. 전화로. 네.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쓸 수도 있지만 이 챗봇을 갖고선 실제로 그러한 뭐 1인 가구다 네. 아니면 고독한 사람이나 네. 아니면 노인들에 대해서 네.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케어콜은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어요. 어제 했던 얘기,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기억했다가 그걸 다시 뭐 지난번에 허리가 아프시대는데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정말 기특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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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음성에서 뭐 다음에 원하시면 1번 눌러주시고 2번 눌러주시고 이런 챗봇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과의 네. 공감의 능력을 늘리는 거고 이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맥락을 부분이 이해하는. 그렇죠. 근데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고 우리가 느껴지게 만드는 네. 실제 맥락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이 AI의 네. 언어 모델이 네.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네. 진정한 정의가 없이 네. 그냥 말만 내세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밴더 교수처럼 이 확률적 앵무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네. 워싱턴 대학에. 네. GPT-3까지는 좀 그랬어요. 네. 근데 GPT-4가 되니까 이건 좀 다른데 하는 그 뒤에 좀 더 설명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근데요 신 부사장님이 지금 단어 막 쓰잖아요. 나하고 대화하잖아요. 네. 그 언어미 다 알고 하신다고 생각해서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 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그 이제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다가 네. 질병, 네. 뭐, 디지즈 뭐 이런 거? 스몰폭스니 뭐 네, 이런 게 네, 나오면 네, 사실 스몰폭스에 대해 모르거든요. 근데 단어를 사전을 찾아봐요. 네. 그럼 그게 아마 천연두인가 뭔가 천연두예요. 천연두. 스몰 폭스. 그럼 내가 스몰폭스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네. 사전 찾아보면 천연두. 그러면 아는구나라고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솔직히 천연두가 어디가 아픈 병인지 전 모르거든요. 네. 다만 들어는 봤죠, 한국어로.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맥락을 이해한다 못한다의 과연 진정한 뜻이 뭘까? 그것도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천연두가 어디가 아픈 병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천연두를 제가 헷갈리는데 사전을 보면 천연두가 안다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철학자들이나 네. 언어학자들도 네. 여기 이 싸움에 이제 이 논쟁에 뛰어들어왔고요. 네. 네. 특히 언어학자들은 굉장히 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갖고 대화를 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네.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문법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언어를 세상에 있는 실제적인 물건과 제가 책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비트겐슈타인부터 뭐 언어는 그냥 언어 게임이다. 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지 특정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언어학의 그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그 단어,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꼬맹이들이 맨날 하는 말, That's not fair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It's unfair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걔가 과연 fair라는 개념,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하는 얘기냐? 그냥 그 맥락에 fair라는 단어를 쓸 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갖고. 그러면 얘가 지금 막 생성하기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정의도 없이 언어를 막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지 심리학자 중에 이제 게리 마커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요. 그러면서 얘도 지금 방법은 좀 다르지만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구사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희는 이제 외국 파트너들하고 가끔 일을 할 때가 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어떤 외국 파트너가 그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로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한국의 임원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한국어로 PT하고 질문 받고 회의가 끝나고 나갔는데 그 경력이 오래된 외국인 파트너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얼굴 표정이라든지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페이지를 보니까 너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듯이 과연 언어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이 인식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굉장히 일부분일 수도 있고 언어를 전혀 모르고도 사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걸 할 수가 콜럼버스가 쿠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에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했겠어요. 근데 물물 교환하고 다 그랬잖아요. 사갖고 갖고 오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가 정확하게 언어를 알아야지만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페이스북의 그러니까 메타의 AI 연구 총괄하는 이제 얀 루큰 교수가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LLM에 대해서. 인간의 지능은 언어 지능은 극히 일부다. 그렇죠.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외에 비언어적인 지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뭐 표정, 인토네이션 뭐 이런 거 갖고도 우리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에 제스처, 반응 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언어 모델로 지능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한적일 뿐이지 이게 우리 궁극적인 홀리 그레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거는 어프램프한 거다. 우리가 지능을 연구하는 쪽에서 이게 좀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얀 루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프리 힌턴은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양반은 왜냐면 오픈 AI에 자기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농구를 글로 배우지는 않는다. 농구공을 계속 던지면서 프랙티스에서 익스피리언스에 의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강화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언어만 갖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를 책으로 읽었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사람이 절대로 골프 잘 치지 못하잖아요. 저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능의 그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만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연구를 한 사람조차도 놀라울 정도의 탁월한 수준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거에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능의 문제를 풀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 심지어는 GPT-4는 더 잘해요.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GPT-4를 보고선 미치겠다. 우리 뭐 만든 거야? 할 정도였었어요, 정말. 그
물리적인 거로 굉장히 어렵게 무엇을 쌓는 거를 쌓아봐라 그랬더니 GPT-3 아니 챗GPT는 엉망이었는데 네. 굉장히 정교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를 쭉 주고 부부의 대화였어요. 네. 막스하고 그 주디였나 뭐 이러는데 화가 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왜 화가 났는지 네. 얘 태도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 건지 두 사람의 그 의견의 차이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정확하게 대답해요. 옛날에 이거 못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마음 모델이잖아요. 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하고 대응하는 행동을 하고 그 말을 또 제3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러 단계로 연결이 되는 이 마음 이론을 갖고 있어요. Theory of Mind라고 해서 텀이라고 하는데 그 스티븐 핑커 교수가 아, 예. 그건 네. 뭐 지금 뭐 우리가 진화 심리학이나 네. 뭐 진화 네. 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생물학에서. 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Theory of Mind를 갖고 있다고 여겨. 예, 낮은 레벨에서는. 낮은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4단계 정도. 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저기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신 분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말이 많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그 옆에 계신 PD가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몇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갖고 1단계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칩패치도 1단계까지 이해를 해요. 네.